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로 불리면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끈 이건희 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가 됐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연결식에는요, 유가족과 보시는 것처럼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한 분 한 명 참석을 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승합차에 타는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연 이사장의 모습도 쭉 만나보고 있는데, 이도원 의원님, 특히 첫째 딸인 이부진 사장이 비공개 연결식에서는 헌화하면서 오열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열도 하고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유독히 그 얼굴을 가리고 슬퍼하는 모습이 많이 화면에도 잡혔는데, 아마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이 가장 크겠죠. 특히 그 이건희 회장은 이부진 사장이 굉장히 그 모습도 많이 닮았고 성정도 비슷해서 또 유난히 사랑했다고 하니까, 물론 모든 가족을 다 사랑하긴 하지만 자기를 닮은 딸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 단순히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그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 삼성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었는데, 예. 이건희 회장이 이룬 업적, 삼성을 우리나라 인류 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세계 인류로 이끌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위대한 기업인, 위대한 어떤 뭐 사상을 가진 그 기업인, 이렇게 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고마운 느낌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삼성의 역사를 잘 몰랐던 2030 세대들이 그런 걸 평가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그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부진 사장이 오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기대는 모습도 있었는데, 아버지라는 큰 병풍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는 형제가 앞으로 올 여러 가지 험난한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러한 또 감정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빠도 물론이고 어머니인 홍라희 관장이 직접 또 딸을 부축해주는 팔짱을 낀 화면도 아까 잠시 나갔었는데요. 소정석 국장, 오늘 연결식에 그런데 뭐 당연히 유족들 참석을 했고, 이재현 회장, 뭐 이명희 회장, 정용진 부회장, 이렇게 해서 모두 범삼성가도 모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이명희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유일한 여동생으로 평소에 아주 간단하게 대단히 좀 가까운 관계를 가져왔었죠. 정용진 사장, 또 조카인 이재현 CJ 회장 등이 참석을 했고, 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그리고 한화의 이제 김동관 사장이라든지 삼형제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게 과거랑 좀 달라진 모습들이죠. 어떤 게 달라요? 그러니까 재벌가 3세들이, 과거의 재벌가들은 아주 격렬한 어떤 경쟁 속에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3세 시대에 들어가면서 3세들은 서로가 협력과 경쟁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특히 얼마 전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같이 뭐 현대를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두세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경쟁을 하지만 협력하면서 같이 경쟁하는 것이 같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상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재벌 3세들이 보여줬고, 아마 이번 연결식에서도 그런 모습이 같이 좀 표출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정석 국장, 저하고 같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 김필규 전 회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꽤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김필규 전 회장이 오늘 연결식에 승어부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말로 효도의 첫걸음, 뭐 이런 얘기를 연결식 추도사에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승어부라는 말이 사실은 생경한 말이잖아요. 낯선 말이고, 저도 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청출어람과 좀 비슷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로 써서 이길승자, 이길승자라는 것은 능가할 승자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거기다 어조사어의 아비부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능가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승어부라는 뜻을 말을 쓴 건데, 결국 이건희 회장이 이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을 능가하는 업적을 세웠다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창업은 이병철 회장이 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그야말로 질적으로 한 단계 완전히 새롭게 도약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러한 공이 있기 때문에
창업도 위대했지만 그것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은 그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러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라는 의미에서 승업을 말을 김필기 회장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국장,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아버지를 더 넘어서 또 한 번 승업을 해라 뭐 이런 뭐 덕담 아닌 덕담, 뭐 추모사 이렇게도 읽혀지네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을 능가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삼성을 한 단계 올려놨던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도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을 능가해서 삼성을 더욱더 그야말로 세계 탑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완전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을 포함해서 정재계 그리고 현대 범삼성의 재계 수장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아까 오열하다 휘청이기까지 했던 이부진 사장이요. 근데 사실 아버지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우리 딸들 광고 좀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꽤 언론의 딸들과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재벌가들이 이제 보면 이제 2세 경영, 3세 경영 이렇게들 하는데 뭐 다들 아들 형제도 있고 딸 형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창업주의 직계 가족들 중에서 유독 여성 CEO가 많은 그룹 중에 하나가 삼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과 같은 데에도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있습니다. 그럼 신세계는 사실 이명희 회장한테 이제 이병철 회장이 분할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딸들 중에서도 호텔 신라는 이부진 부사장,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쪽은 이제 이서연 이사장 이렇게 지금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병철 회장 때부터 아마 사실은 우리나라 경영계들이 대부분 이제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여성 경영자를 좀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재벌 기업보다는 조금 더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물론 뭐 다 오너 가족인데 무슨 뭐 전문 경영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뭐 높게 평가할 거 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다른 재벌 기업들 보면 딸들이 경영 전면에 나온 예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유독 삼성만 윗대에서 이명희 신세계, 그 다음에 아랫대에서 호텔신라 이부진 뭐 이래요. 아마 저 CJ에도 이미경 부회장이 엔터를 진두지하고 있고요. 그걸 그렇죠. 보면 그게 아마 이병철 회장 일가의 어느 정도 가풍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 두 딸이 여성 경영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여성 인재 양성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철학 때문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과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21세에 가까워지고 앞으로 남녀의 평등이 눈앞에 와 있어. 법으로 하기 전에 삼성이 먼저 해라 이 얘기지. 자식 마누라 빼고 다 받고 당시 신경영 때 저런 언급됐다는 건 저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남녀 얘기를. 근데 서정수 국장. 네. 이부진 사장에 대한 그 아버지의 애착, 그 애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과거에 이제 뭐 이 삼성 관련 서적들을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호텔 신라에 2달 가까이 직접 숙박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예, 저게 2달인지 한 달인지는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 어쨌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신라에 들어간 게 2001년 9월 4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1970년생이니까 뭐 31살 정도 그때 이제 호텔신라의 기획팀의 부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아하. 입사한 직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호텔신라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직접 거기서 머무르면서 계속 출퇴근하고 또 뭐 이부진 이 부장과 같이 식사도 하고 등등 이런 이제 행동을 보여준 거죠. 예. 다른 자녀들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이부진 사장에게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힘을 실어줬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고 또 예. 이부진 사장의 어떤 경영 스타일 또 외모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을 쏙 빼닮았다. 이런 평가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더더욱 이부진 사장으로서는 아버지의 이런 부재가 좀 크게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화면에 표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가 조문 마지막 날이었고요. 밤 늦게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인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 같은 건 있으신가요? 사랑한다고. 이 회장님이 아주 거장이십니다. 전 회장님은 이날에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국제 어디나 나가서도 내가 한국인이다. 그런 자신감. 이 5시에서 컴퓨터 모니터가 한국이라
그걸 가지고 제가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선수들에게 이것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화체육계 인사들, 특히 뭐 배우 윤여정 씨도 조문 빈소를 다녀갔고요. 근데 소정석 국장, 특히 이 백건우 씨가 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좀 인연이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은 뭐 체육계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또 홍나희 여사가 미술계 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문화예술 스포츠 쪽에 끼친 삼성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건우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는 2000년에 호암상 예술 분야를 수상을 했었죠. 예. 이건희 회장의 부친인 이병철 회장을 기리면서 만든 그 호암상의 예술상 분야를 수상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문을 했고, 뭐 체육계 쪽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레슬링 협회장도 맡고 또 IOC 위원도 맡고 또 스스로가 뭐 레슬링 선수로서 입상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스포츠와 관련해서 남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기영 전 체육회장이 또 조문을 했고, 뭐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오늘 애도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정치계 인사들, 그리고 재계, 그리고 이렇게 문화체육예술계 인사들까지 어제 마지막 조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 서울병원 오전 연결식을 마치고요. 오전 11시에 이건희 회장의 운구 차량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사업장으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이른바 고인의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지가 화성 사업장,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 이렇게 보면 임직원들, 옛날 전직 임직원들도 나와서, 직원들 나와서 이렇게 흰색 국화꽃을 들고 마지막 이건희 회장의 출근길을 배웅하는 모습도 화면에 잠깐 비춰졌는데요. 소정석 국장, 이 화성 공장, 화성 반도체 공장이 이건희 회장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남다른 의미가 있죠. 2010년에 저 공장이 준공될 때 그때 이건희 회장이 거기 방문해서 직접 삽을 뜨면서 테이프 커팅을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2014년 5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직접 공장에 참석해서 저런 기공식을 했던 곳이 이 화성 공장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직원들도 회장님의 발자취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큰 플래카드를 걸었고 또 국화꽃을 들고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오늘 배웅을 하면서 이건희 회장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소 국장, 여기가 과거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4번이나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애착이 많았던 이 사업장이라고 하던데, 직접 사업장 부지도 본인이 확보하고 준공까지 다 이 회장이 지금 한 겁니까, 이곳이요? 그렇죠. 마지막 기공식에서부터 준공식까지 다 했었고, 저 부분이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7, 8차례 방문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직접 처음부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 준공해서 직접 삽으로 준공식을 떠는 이 행사까지도 전부 같이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그야말로 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지였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바뀔 다음 화면, 그 전 화면을 좀 볼까요? 반도체 얘기요. 이 모두가 반대했는데, 사실 소정석 국장, 이게 매주 일본으로 가서 반도체 기술자들을 만날 정도로 왜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어떻게 탐구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이 쓴 책에 보면은 반도체라는 단어가 나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이런 이제 비슷한 표현이 있거든요. 이 사제를 털어서 이미 1974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을 정도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고, 실질적으로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게 82년도인데 거기에는 이제 이병철 회장의 관심도 있었지만은 이건희 회장의 적극적인 어떤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건희 회장이 쓴 그 에세이집에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이 처음 반도체를 시작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본인이 일본에 가서 배운 것도 있지만 일본 회사의 아주 고위, 그 반도체 회사들의 고위 임원들을 몰래 주말에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기술을 배우고 다시 일요일 저녁에 일본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의 첨단 기술을 배웠다. 이런 얘기가 거의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어쨌든 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한 노력은 당신 스스로도 열심히 했고, 그런
일본의 기술자들을 몰래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기술을 배우게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 반도체의 신화를 이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도체 사업장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장지로 향했는데요. 소정석 국장, 여기 장지가 수원에 있는 가족 선영이라고 하던데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의 조부가 이홍석 씨라고 그 경남 의령에서 문산정이라는 정자도 세우고 거기 서당을 운영하면서 후학들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1년에 1000석 정도의 수학을 할 정도로 아주 부자였어요. 이병철 회장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요? 예. 이병철 회장의 할아버지가 그래서 외아들을 뒀는데 그 이찬우 옹이라고 그 외아들 때 들어서는 더 부자가 됩니다. 1년에 2000석 정도의 쌀을 수확할 정도의 부자가 되고 흉년이 들어서도 1500석 정도를 수확했다. 이게 이제 호암 자전에 글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있는 곳이 오늘 선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저곳을 1967년부터 경남 의령에 있던 묘를 그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관리도 하고 했는데 이병철 회장 당시는 어쨌든 지금 용인의 그 에버랜드에 있는 호암미술관 그쪽에 묻혔지만 이 현재 조부, 중조부는 이 수원 선산에 묻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선산으로 그렇게 장지를 정한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리움미술관 그리고 한남동 자택을 거쳐 본인이 있었던 승지원 그리고 결국 그 조부 모들이 모셔져 있는 수원의 장지로 마지막 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손석 국장, 저희가 오늘 연결식과 그 이부진 글쎄요 사장의 눈물 여러 가지 유족들의 화면 하나하나씩 만나봤는데 근데 좀 다음 화면을 좀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삼성 수사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꽤 많았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는 이건희 회장이라는 이름이 그리 익숙하진 않았는데 이번 이 부고로 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SH책의 인기가 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책을 재작년에 헌책방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어쨌든 병상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예. 미리 좀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재작년에 한 2만 원쯤 주고 제가 샀거든요. 예.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럼요. 예, 생각 좀 하면 세상을 보자 이런 제목인데 이 에세이식으로 짧게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예전 시기에 그 학교 다닐 때 럭비에 대한 럭비 경영론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의미 있는 그런 칼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저 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헌책방 보니까 거의 20만 원까지 아까 제가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사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헌책방에서 그렇게 좀 가격을 많이 찾지 않을까 해서 좀 올려놓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덩달아서 이병철 회장이 쓴 호암 자전도 또 인기라고 합니다.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엄수된 연결식 얘기까지 그의 마지막 출근길 얘기 하나하나 뉴스톱10에서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